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김아무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았지요. 가진 거 없고 배우지 못하는 신세지만 부지런을 일생의 낙으로 이 집 저 집 머슴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지요. 못 배우고 문벌도 없는 신세가 게으르다면 어느 누가 사람으로 대접을 할 것이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남의 집 머슴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집신도 삼아 팔았습니다. 어깨 넘어 보고 만들어서 파는데 어찌된 판인지 돈은 제대로 받지 못하였지요. 그러던 하루는 지나가던 한 도령이 김아무개의 집신을 보고 씩 웃으며 아깝다. 이 신을 서울에 가지고 가서 팔면 800냥은 받을 것인데 이 시골에서만 팔고 있다니 참 아깝다. 하면서 가는 게 아니겠어요. 김아무개는 이제야 자기가 만든 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왔구나.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이제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 삼는 솜씨가 뛰어나다니 당장 서울로 가서 집신 장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그동안 머슴일 하며 번 돈으로 집을 사서 70개도 넘게 만들어 서울로 갔습니다. 자, 집신이요, 집신. 단돈 한 냥이요. 쌉니다. 부지런하기만 했지 세상 물정 몰랐던 김아무개는 그저 지나가는 도령의 말만 믿고 한 켤레 열량 받을 건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나 싶어 그나마 겨우 한 냥이라 한 것이었죠. 아니, 신을 사던가 안 살 거면 그냥 갈 것이지. 왜 비웃으면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서울 사람들은 하는 짓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김아무개는 두 가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동네에서 지나가던 도령이 한 말의 뜻은 머슴의 집신이 하도 솜씨가 없는 꼴불견이라서 비웃느라고 서울 가면 거금 800냥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사람이 저따위 시골 멋없는 집신을 그리 비싸게 값을 부르니 분명히 저 집신 장사는 미쳤다고 말을 한 건지 몰랐던 것이었지요. 그저 이 좋은 자기 집신을 왜 안 사가는가 하고 안타깝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이래저래 집신 한 짝 못 팔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때 웬 처녀가 지나가다가 멈춰서서는 머슴을 빤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머슴은 명구스러워서 말을 합니다. 아가씨, 저를 유심히 쳐다보시는 게 혹시나 저를 아십니까? 만난 적이 있었나요? 무엇을 물어도 그 처녀는 그저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넘어갈 무렵이 돼서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던지 서울 아가씨는 목소리도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켜보니 장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묵어갈 돈은 있겠습니까? 아, 그야 뭐 한 데서라도 자면 되지요. 나야 본디 잠자리를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잘 자니까요. 걱정 일랑은 마십시오. 그래도 서울에 처음이란 낯설고 물설을 텐데 내일 또 장사하려면 잠이라도 편히 주무셔야지요. 정 잘 데가 없으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앞장서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날이 때 일이 예쁘고 똑똑한 처녀가 무슨 연유로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자신의 집신은 못 알아줘도 자신을 알아봐준 아가씨가 있는 곳이었지요. 그렇게 한창 나이 때 만난 김아무개와 아가씨는 내외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처녀는 돈 많은 재산가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아무개는 서울에 와서 집신을 팔아 돈을 벌어 장가도 들을 작정이었는데 집신을 못 팔아도 이렇게 예쁜 여자와 살게 되었으니 비록 종의 남편일지언정 황홀하게 좋았습니다. 이제 김아무개는 김서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의 몸종도 김서방의 아내가 되었지요. 하루는 아내가 김서방에게 돈을 줍니다. 남자는 돈을 쓸 줄을 알아야 한다면서 돈을 쓰라고 말입니다. 부지런히 일만 할 줄 알았지 돈을 받기도 처음이고 써보는 건 언감생심, 꿈도 안 꿨던 일이었지요. 김서방은 그 돈으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자신도 멋지게 활을 쏴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 사귐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들 못지않게 활도 잘 쏘고 무예도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본디 김서방의 인생 철학이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아내가 말합니다. 그만한 실력이면 묵과 과거를 바보라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활솜씨며 무술도 남 못지않은 게 김서방도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던 터였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김서방은 당당하게 턱하니 묵과의 급제를 하였습니다. 이제 김서방은 어엿한 무관이 된 것입니다. 그 아내는 처음부터 김서방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서방은 급제한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이제 장사를 하라고 준 만냥을 가지고 충청도로 갔지요. 예전에 집신 팔러 다니던 경험으로 보은 청산 땅에 대추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어서 그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지 뭡니까? 장사하러 간 김서방은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굶주린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돈 만냥을 저 사람들에게 주면 끼니라도 굶고 살지 않겠지. 하고는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대추는 어떻게 할꼬? 아내가 좀 바가지를 긁겠는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서방은 서울에 올라와 그간의 일을 말했지요. 바가지를 잔뜩 긁히겠구나 각오를 했는데 아내는 군소리 하나 없이 오히려 만냥을 다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황해도로 목화를 사러 가라고 했습니다. 목화가 황해도에서 많이 나던가? 하고는 황해도로 갔는데 가서 보니 이곳도 사정이 딱한 사람이 수두룩하지 뭐겠습니까? 아, 이런 사람에게 돈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김서방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사정이 딱한 사람들에게 만냥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서방은 돌아오는 길에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현명한 아내여도 연방 2만냥을 날린 셈이니 참 아내를 보기 명구스럽기만 했죠. 그렇지만 이 사정을 다 들은 아내는 잘했다고 합니다. 우리야 그 돈 만냥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그 사람들은 오죽 살기가 힘들겠냐며 오히려 과연 우리 낭군님이라 추켜 세워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냥을 준다 합니다. 돈을 가져가면 이내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하고 남을 주기만 하니까 이번에는 서울장에서 옷을 사서 팔아오라고 했지요. 이 옷은 그냥 주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아내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서방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라 주고 옷인들 못 주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함경북도가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돈보다 옷이 더 간절하겠죠. 과연 김서방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옷을 다 주고 말았죠. 물론 돈은 받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다 주고 이제 마지막 한 벌이 남았습니다. 김서방인데 한 벌이라도 남으면 성이 풀리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한 벌은 산중에 사는 가난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중 노인의 집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사랑방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아내 생각이 납니다. 김서방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돈은 아내가 평생을 종살이를 하면서 번 돈이다. 자신도 호롤단신으로 머슴살이로 살아왔는데 어찌 모르겠는가. 이번에 자신이 적선을 한 3만냥을 모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였을까. 그래도 딱한 사람을 보고 내가 어찌 모르쇠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부지런하겠다. 건강하겠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일 외에는 아껴 써야겠다 다짐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벌면 밥은 먹고 살 것이 아닌가. 부부간에 안 싸우고 금슬 좋은 것보다 더 좋을 게 있겠는가 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때 노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고마운 분에게 드릴 것은 없고 어떡하나. 저 산에서 나는 무가 있으니 이것으로라도 좀 유기를 하시구려. 하고 물을 방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물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할머니, 이런 무가 많습니까? 그럼 무야 지천이지. 여기저기에 무가 마음에 드나 보구려. 우리 아들이 곧 있으면 돌아올 것이니까 아이 아들 보고 그 물을 한 짐 지어다가 주라고 하겠네. 그 옛날에는 날개난 아기 장사는 장차 커서 역적이 된다고 하여 사람들이 경계를 했습니다.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날개난 아기 장수로 태어났던 것이었죠. 마을에서는 살 수가 없어 세상 사람 눈을 피해
이 산 속에 와서 살았던 것입니다. 인품 좋고 성품 좋은 아들은 세상의 몹쓸 소문으로 속세에 멀리 떨어져 사는 걸 팔자로 알고 살았지요. 이튿날 과연 노인의 아들은 산중물을 져다 내려주고 김서방은 가까스로 서울로 날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주인인 재상 대감님의 환갑 잔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은 그 산중물을 바쳤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냥 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산삼이었습니다. 산삼 5뿌리를 선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재상이라 한들 이 삼삼귀한 줄 모를 리 없겠죠. 입을 귀에 걸리게 기뻐했지요. 그뿐이겠습니까? 그 잔치에 참가한 여러 재상에게도 3뿌리씩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재상들도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졌죠. 그곳에 모인 재상들은 이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귀물 산삼을 그냥 얻을 수 없다며 보답하겠다고 합니다. 김서방에게 벼슬 한 자리를 주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미 묵과의 급제를 했노라고 말했더니 급제를 한 장정이 김서방이었다는 걸 알고는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그때 한 재상이 말합니다. 주인 재상 어른, 급제를 했어도 피부 몸으로는 힘들 것이니 저 김서방이랑 부인을 속량을 해 주시구려. 주인 재상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주인 재상은 이미 김서방의 부지런함과 매사에 알뜰살뜰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3만냥으로 구제를 해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포 또한 대단하다고 칭찬일색이었지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김서방 내외는 이제 종이라는 신분을 벗어났습니다. 묵과 급제한 양반이 되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서방 이웃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벌고 아끼고 아껴서 돈을 많이 벌어 모았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써야 잘 썼다 소문이 날까요? 자신이 번 돈을 어떻게 써야 가치로울까요? 그런 돈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